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7월 1일이면 두 번째 주사를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해외 다이빙 여행에 대해서 점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쉽게 해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가까운 동남아, 요즘은 아프리카까지 가시고, 심지어는 중남미에도 많이 가십니다. 근데 이런 여행지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여행 관련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오늘은 설사하고요. 그 다음에 황열이라고 하는 못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하고, 일단은 한 질환을 3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방하는 방법, 혹시 노출됐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물갈이 속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행지에 가서 평소에 안 먹던 물을 먹고 어떤 위장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행자의 설사라고 하는 이 Traveler's Diarrhea라고 하는 이 질환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지에 가서 특히 먼 곳에 갔을 때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물 이런데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장기간 여행을 가시는 분들요, 특히 한 2주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이렇게 가시는 분 중에서는 평생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 물갈이 설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상당히 높은 퍼센트지인데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설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주 못된 경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거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겁니다. 여행할 때 저희들이 음식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지금 갓 익힌 음식이 제일 안전합니다. 바로 끓여서 바로 요리해서 바로 먹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열대지방 같은데 냉장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에 이게 요리를 했지만 금방 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쓴 주스요, 산도가 높은 주스일수록 더 안전합니다. 거기에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도가 높아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어떤 주스?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망고 주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건포, 말린 음식이요, 육포 같은 거, 이 건조시킨 음식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물기가 많고, 특히 음식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식으면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외 나갔을 때, 특히 큰 호텔이나 이런 어떤 고급 뷔페가 아니라면 뷔페 식단으로 차려놓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필리핀 가면 가끔 그 사람들이 무슨 챌린지라고 하면서 긴 식탁에 음식을 쫙 놓고요, 그것도
숟가락 젓가락으로 안 먹고 손으로 퍼먹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끝만큼 코로나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잡균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음식 그 과일 중에서는 귤이나 사과처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 포도, 뭐 베리 이런 거 이렇게 껍질 벗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씻어서 먹는 음식들, 그것은 조금 더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박이 참 좋은데 이 약간 그 열대나 조금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수박을 뚫어 가지고요 주사기로 그 안에다 물을 집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그 수박을 깠는데 엄청나게 물기가 넘치고 이런 경우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소위 말하는 이 생수입니다. 설마 뭐 생수를 어디처럼 그 흘러가는 강물을 담아가지고 파는 그런 데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 필터 처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수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그 뚜껑이 꽉 막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따야 됩니다. 따져 있는 생수는 구입하셨더라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설사를 하면요, 많은 어떤 설사 치료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내가 어떤 처방을 받았거나 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현지에서 나오는 이 치료약은 조금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 자체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설사를 할 때 우리가 설사를 먹게 만드는 약들이 있죠. 그 지사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사가 간단한 어떤 장의 고장이나 이러면 뭐 설사를 먹게 하는 것이 탈수를 예방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염이 심해서 그 장 내에 어떤 식중독균이 퍼지고 있을 때는 설사를 해서 그 물을 다 뽑아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사제를 먹는다, 뭐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은 좀 주의를 요합니다. 저처럼 탈수가 되면 생명이 위협해지는 그런 어떤 환자들, 뭐 신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설사는 다 열심히 설사하면서 수액으로, 그 다음에 물로 포카리 수액 같은 거 많이 마십니다.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행을 간다고 현지에 가서 장염이 올까봐 예방적으로 항생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행 중에 그 설사가 조금 나는 정도는, 또 배가 조금 아픈 정도는 뭐 기다리다 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열이 나고 복통, 특히 막 위경련처럼 심하게 아픈 경우는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설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 전에 이런 거를 좀 준비해가면 좋다고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체온계죠. 이게 단순 설사인지 안 그러면 내 열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거죠. 뭐 체온계는 요즘 이렇게 10만원 넘어가는 그런 그 언택트 그 체온계도 좋지만 그냥 뭐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재는 뭐 그런 것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제 준비는 하되 먹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즉
단순 설사복통이면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장염을 동반하고 어떤 심각한 식중독 이럴 때는 지사제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이외에 항생제, 그 다음 저희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설사가 시작되면 탈수를 막아야 됩니다. 이 탈수는 모든 상태에서 다 위험하죠. 그러나 특히 다이버들은 이 탈수가 되면 감압병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마실 때 설사할 때는 생수보다는 물을 조금 끓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 같으면 보리 찬물을 마실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게토레이드나 포카리 스웨트처럼 안에 전해질이 좀 들어있는 음식이 설사 대체에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설사나 복통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이게 어쩌면 그 지방 특유의 기생충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소위 말하는 맹장염이라고 하죠. 이 충수돌기염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밑에 피트라라고 하는 요르단의 관광지를 구경하시는 분입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숙소로 돌아가서 설사를 하기 시작하면 참 머리 아픕니다. 그 다음이 말라리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라리아는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렇게 오지 쪽으로 가는 분이 반드시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이 하나의 감염병으로서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대, 아열대 쪽에 있고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이름도 이상한 아노펠레스라고 하는 모기가 따로 있고요. 이 모기가 말라리아 바이러스를 저희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들 여행하고 계시는 어떤 목적지 중에서 중남미, 멕시코, 하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사하라 사막 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인도 오시아니아 이런 데는 지금도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고지대에서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아주 저지대가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여행할 때 반드시 모기 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조금 문명화된 곳이라면 모스키토 코일이라고 태우는 거 있죠. 그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스프레이로 모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 몸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옷은 가급적이면 긴 팔, 긴 다리 내 몸을 다 덮어주는 게 바람직하고 어지간히 덥지 않으면 우리가 옥 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한잔 나눌 때는 양말도 착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 모기약요, DEET라고 하는 어떤 약물입니다. 이거를 30% 이상 함유하는 모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뿌리면 4시간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번 뿌려서 밤새도록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방약, 말라리아는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방해서 부작용은 드물지만, 이 효능을 생각했을 때,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말라리아 약은 처방받아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이버의 경우에 꼭 이 말라리아에 대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방약, 메플로킨이라고 하는 이 약은, 약을 먹고 사람들이 거의 감압병에 걸린 듯한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어지럽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감압병 때 잘 오는 통증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먹고
근육통 같은 것도 호소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지 말라고 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워낙 이게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책이 전혀 없는 오지까지 과연 우리가 다이빙을 가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이빙의 즐거움과 이 말라리아의 위험성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위험한 질병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이 재밌는 것이, 뭐 재밌다기보다 슬픈 것이, 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고 나서 오늘 물리고 내일 나타나면 쉬운데, 이게 여행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수주, 수개월 후에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있는 어떤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와서 감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뭐 감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말라리아의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좀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와서 상당기간 동안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그것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뭐 저희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것이 저희들 개인정보로 그 병원에서 조회를 하면 다 뜹니다. 특히 어떤 지역에 지금 말라리아가 돌고 있다고 등재가 되면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이게 뜹니다. 심지어 병원에 안 가도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 항말라리아 약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열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모기가 옮기고요. 그 황열 바이러스가 따로 있죠. 주로 나타나는 데는 이게 남미입니다. 특히 그 남미 서쪽, 뭐 동쪽에도 나타나고요. 아프리카에도 이 황열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남미를 여행하실 분들은 이 황열을 백신을 맞고 그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보건소나 공항 같은데 미리 확인해서 그 여행 가는 그 지역에서 이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여행사에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 여행을 간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백신 맞고 나면 이 옐로우 카드라고 그거를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기를 피하는 겁니다. 이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철저히 10년에 뭐 백신 맞았더라도 주의는 끝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황열에 걸리면 증상이 이렇게 황달이 났더라고 열이 나니까 황열입니다. 두통, 감기 증상들이 다 나타나죠. 근육통, 그 다음에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사람이 엄청 피곤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중에 뭐 일부이지만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서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 중에 약 50%가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방 방법이 백신입니다. 이 뭐 백신이 워낙 지금 그 효과가 좋고요. 또 뭐 워낙 싸서 그 후진국에서도 이 백신을 다 맞고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황열의 백신 예방주사는 이게 생균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 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분들은 이 황열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저희 집 제요섭 트레이너한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한번 다 계획해서 준비했던
남미 여행을 못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1회 접종을 해보면 뭐 거의 가까운 시일 내에 80% 이상,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면 99%의 상체가 다 생깁니다. 이것도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은 답을 얻을 겁니다. 지금 여행 관련 질환을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콜레라, 그 다음에 이 편모충증요. 이거 기생충입니다. 간염, 일본내염. 그것도 이제 일본내염 B가 위험하고요. 편모충, 렙토스피라라고 합니다. 뭐 내막염, 광견병, 뭐 오망 다 있죠. 그래서 여행 관련되는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잘 준비를 해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재밌는 여행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문명과 거리가 먼 어떤 여행지에 갈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고 현지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설사, 말라리아, 그리고 황열입니다. 사실 이 오지 쪽에 가면 이런 병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지에서 이런 병 증상이 나타나고 하면 이 위험성이 상당히 정대됩니다. 철저한 예방 대책이 최선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여행 관련 질환에 대한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